안녕하세요. 수학의 나침반 저자 탐진쌤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다루는 요령은 전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요령은 1, 2, 3, 4번 내용으로 적어놨는데 전 시간에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은 화면을 잠깐 멈춘 다음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문제 속의 상황에 빠져 들어가서 내가 그 문제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도 그려보고 도표도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상황 파악이 된 다음에는 문장으로 표현된 이 내용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전 시간에는 그 일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2부에 해당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인데 증가 감소 문제, 원가, 정가, 할인가에 관한 문제, 일하는 문제, 시계바늘의 각도에 관한 문제, 비율 문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증가 감소 문제입니다. 자, 증가 감소 문제를 풀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문제에서 올해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올해 학생 수를 X로 놓으면 안 되고 증가하기 전, 감소하기 전의 학생인 작년 학생을 X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증가 감소 문제는 문제에서 말하는 것과 거꾸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7% 증가하여서 올해 학생이 214명이 되었다. 작년 학생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올해 학생 수 214명을 7% 감소시켜서 작년 학생 수가 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제자가 작년 학생이 7% 증가해서 214명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출제자가 하는 말과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식을 써야 됩니다. 절대로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학생 기준으로 7% 하고 올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7%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제자가 제시한 문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식으로 바꿔라. 시간을 거슬러서 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가지 문제를 풀 건데 자, 어느 학교 작년 학생이 505명이었는데 남학생이 20% 감소하고 여학생은 16% 증가하여서 494명이 되었다.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구하라. 이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소를 사육하는데 6개월마다 소가 20% 증가한다. 그런데 처음에 소를 몇 마리 샀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키운 다음에 432마리를 팔고 다시 또 6개월 동안 키운 다음에 또 432마리를 팔았다.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키웠더니 432마리가 남게 되었다. 맨 처음 샀던 소의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2번째 문제는 약간 어려운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 작년 학생이 505명이었는데 남학생이 20% 감소하고 여학생은 16% 증가하여서 올해 학생은 494명이 되었다. 올해 남학생, 여학생을 각각 구하여라. 자, 아까 말한 대로 올해 남학생, 여학생을 X로 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 남학생을 X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여학생은 몇 명이 될까요? 작년 학생이 505명이었으니까 작년 여학생은 505명에서 남학생을 뺀 수가 됩니다. 그래서 505 빼기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학생은 20% 감소했다고 그랬죠? X명의 20%가 감소했으니까 X 곱하기 100분의 20 하면 바로 감소한 남학생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은 16%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작년 여학생 수에다가 100분의 16을 곱하면 이게 바로 증가한 여학생의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505명에서 494명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1명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식으로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남학생이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붙였습니다. 여학생은 증가한 숫자니까 여기에다가는 플러스를 붙이고, 그래서 감소한 숫자, 증가한 숫자를 더했더니 최종적으로는 11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우변은 마이너스 1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X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X는 작년 남학생이죠. 그러면 작년 남학생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작년 여학생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남학생, 작년 여학생의 숫자가 구해지면 이제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순차적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을 풀겠는데 여기에도 100이 있고 분모에 100이 있고 100이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100을 곱하면 분모 100이 없어지고 여기에다가도 100을 곱하면 분모 100이 없어지고 여기다 100을 곱하면 여기에 공이 2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0x가 되고 여기는 16 곱하기 괄호입니다. 16 곱하기 괄호.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100. 자,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괄호를 막 무턱대고 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항을 살펴봤더니 전부 4로 약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4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5x, 4로 약분하면 4가 되죠. 4 곱하기 괄호. 그 다음에 이걸 4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75가 되는데, 자, 이걸 4로 나눌 때 바로 4로 나누는 것보다는 110을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2로 나누면 결국은 4로 나눈 거가 되죠. 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좀 편합니다. 자, 1100을 2로 나누면 5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550을 2로 나누면 27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여기도 마이너스 5x.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9x죠. 마이너스 9x를 플러스로 고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9x가 됩니다. 그 다음에 4 곱하기 505는 2020이 되고 마이너스 275를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플러스 275가 되죠. 9x를 먼저 쓰면 9x는 이 두 개를 더한 값 2295명이 됩니다. 양변을 9로 나누면 x는 255명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작년 남학생입니다. 그럼 작년 여학생은 몇 명이 될까요? 전체 학생이 505명이었으니까 505명에서 남학생 255명을 빼면 2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여학생이 250명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올해 남학생, 여학생을 구해야 되니까 올해 남학생을 구해 보겠습니다. 남학생은 255명에 20% 감소했죠. 그냥 255명에 곱하기 100분의 20을 곱해주면 됩니다. 20%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20을 곱해주면
자, 여기는 20과 100을 5로 약분하면 분모가 5가 되죠. 그 다음에 255를 또 5와 약분하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51명이 됩니다. 이게 감산수니까 이제 마이너스 51명이라 적었는데 작년 255명에서 51명이 감소했으니까 올해 남학생은 204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여학생은 몇 명이 될까요? 올해 전체 학생이 494명이니까 저 494명에서 204명을 빼면 290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올해 남학생이 계산이 정확할 때 이제 올해 여학생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올해 남학생이 정확한지 확인해 볼 겸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작년 여학생 250명을 16% 증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250명에 16%가 증가했다.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16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를 100과 250, 50으로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와 16을 약분하면 여기가 8이 되죠? 그래서 5, 8이 40이죠. 즉 올해 여학생은 40명이 증가한 거죠? 작년에서 40명이 증가했으니까 290명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계산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 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소를 사육하는데 6개월마다 소는 20%씩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몇 마리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키운 다음에 432마리를 팔고 또 6개월 후, 즉 1년 후가 되어서 또 432마리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6개월 후, 즉 1년 6개월 후에는 소가 432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맨 처음에 샀던 소를 구해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몇 마리의 소를 사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샀던 소를 물어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샀던 소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처음 소를 X마리 산 다음에 6개월 동안 키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X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20을 곱해줍니다. 앞에 있는 1은 X 곱하기 1 하면 X가 되니까 원래 있던 소가 되고 뒤에 100분의 20은 X 곱하기 100분의 20 하면 증가한 소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동안 키운 다음에 소가 늘어나니까 432마리를 팔았죠? 여기서 432마리를 뺀 거, 이것이 바로 6개월 후에 남는 소의 숫자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좀 복잡하니까 이걸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0분의 20은 5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5분의 1은 5분의 6이죠. 그래서 5분의 6x 빼기 432. 이게 바로 최종적인 소의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를 또 6개월간 키웁니다. 그러면 또 20%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 소를 갖다가 20% 증가시킵니다. 여기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20을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는데 또 432마리를 팔아야 되죠? 그래서 빼기 432 하면은 이게 바로 1년 후에 남아있는 소의 숫자입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역시 5분의 6이니까 5분의 6과 이 괄호를 곱합니다. 5분의 6 곱하기 괄호, 그 다음에 빼기 432 써줍니다. 자, 괄호를 풀어주는데 5분의 6 곱하기 5분의 6x는 25분의 36x가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6과 431을 곱해주는데 이것은 분모가 약분이 안 되고 계산이 복잡하니까 바로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432에다가 5분의 6을 곱하니까 또 마이너스 432에다 5분의 6을 곱하고 마이너스 432가 되죠. 그러니까 432가 마이너스 5분의 6개, 432가 마이너스 1개.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11이 되죠. 그래서 432가 마이너스 5분의 11개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직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겠습니다. 이게 1년 후에
남아있는 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개월간 이 소를 키웁니다. 그랬더니 20%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소를 여기다 갖다 놓고 20%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20을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32마리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소를 팔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이 끝난 겁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식이 일단락이 됐고 이 식을 풀기만 하면 이제 답이 구해집니다. 자, 여기가 5분의 6이죠. 그러니까 이 괄호에다가 5분의 6을 곱합니다. 괄호에다가 5분의 6 곱하고 그랬더니 우변은 432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이 완벽하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는 계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숫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안 되겠고 5분의 6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6분의 5를 곱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해 주면 이게 약분돼서 1 되니까 이 괄호만 남습니다.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해 주겠습니다. 자, 6분의 1을 곱해 주는데 이제는 약분이 되는 상황이 같습니다. 6으로 약분하면 이 없어지고 여기는 6, 7에 42, 그 다음에 12가 되니까 6이 12, 해서 72가 되죠. 72 곱하기 5는 36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5분의 36x가 나오고, 자, 여기는 우변으로 이항할 것입니다. 360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이항하니까 플러스 5분의 11 곱하기 432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이게 약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건들면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모에 25와 5가 있으니까 양변에 25를 곱해 주겠습니다. 여기다 25를 곱해주면 36x가 되고, 여기다 25를 곱하면 360 곱하기 25. 그 다음에 여기다 25를 곱해주는데, 25를 곱해줄 때 5가 약분돼서 5가 남고 5를 11과 곱해주면 55 곱하기 43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걸 계산할 것이 아니라 또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게 36x, 여기에 360이 있으니까 36으로 약분하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숫자가 36으로 나누어지는 수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36으로 나눕니다. 36으로 나누면 x가 되고 360 곱하기 25를 36으로 나누면 여기를 36으로 나누면 10이 되니까 10 곱하기 25에서 2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36으로 나누면 1하고 70이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55가 됩니다. 12 곱하기 55는 660이 됩니다. 이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x가 250 더하기 660이니까 910마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맨 처음에 샀던 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잘 읽고서 일단 소를 6개월 키운 다음에 늘어난 소를 또 팔고 또 6개월 동안 다시 키운 다음에 또 소를 팔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키웠더니 또 432마리가 됐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날 때마다 20%씩 증가한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서 여기다가 1 플러스 100분의 20을 곱해 나간다는 것만 알고 이게 키운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는 소를 팔았으니까 432마리를 뺀다. 이것만 잘 알고서 식으로 잘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